안녕하세요. 뒷모뉴입니다. 자기소개서 AI 면접 1분 자기소개에 이어서 오늘은 또 면접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면접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해도 붙으셨겠지만 하게 되면 좀 마이너스인 행동들 몇 가지를 꼽아봤어요. 면접 보고 오신 분들은 이런 감정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기 전에 면접 때가 떠오르면서 이렇게 말할 걸 또는 이 행동은 하지 말 걸 하면서 이불킥 하는 경험이요. 저도 이불킥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면접 때 여러분들은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5초 이상의 정적 생성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정적이 두려우신 분들 있으시죠? 할 말이 없거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면접을 볼 때 질문을 받았는데 정적이 생기면 정말 그거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인 당황하지 않는 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차라리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정적이 흐른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면접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게 면접의 흐름이 덜 꼬일 것 같아요. 만약 정적이 흐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그리고 거기서 대답을 잘해도 계속해서 아까의 정적이 생각나서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5초 이상 정적이 흐른다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세요. 만약 질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정적이 생기는 경우라면 이렇게 대처하시는 건 어떨까요? 우선 시간을 좀 벌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면접관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렇게요. 질문을 한번 내가 직접 말을 해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많이 써서 정적을 피했습니다. 두 번째, 모르는데 아는 척 했다가 걸리기입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아는 척을 해도, 그리고 잘 모르는데 좀 더 아는 척을 해도 준비를 해서 면접에서 이거를 나름대로 소명하거나 만회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는데요. 면접을 보다가 모르는데 아는 척 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저는 면접관이나 면접자 입장에서 둘 다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기본적인 산업이나 기업의 개념이나 기업의 핵심적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이걸 답변에 녹여내는 경우에 꼬리 질문에서 검거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준비를 미흡하게 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써먹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면접을 본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전기차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다고 치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라 무엇인지 나만의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답변 시작에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는 무엇이며 이것을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컨설팅 케이스 면접 볼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뭔가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게 나온다면 내 답변의 가정을 우선 명확히 한 다음 면접을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정의와 가정을 설정하고 답변을 한다면 답변을 이어나갈 때도 더욱 자신감이 붙고 편하실 거예요. 세 번째, 커버하지 못할 거짓말 또는 MSG 치기입니다.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어떤 기업들은 면접 때 추가적으로 말한 동아리나 학회나 대외 활동에 대해서도 합격 후에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합격을 한다고 해도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따라서 커버가 안 되는 거짓말이나 MSG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하신 어떤 동아리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좀 MSG를 추가해서 극대화시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것은 증빙은 동아리의 수료증이지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까지는 아니잖아요. 이건 커버 가능한 조미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아예 하지 않은 행동 혹은 하지 않은 대외 활동, 증빙이 불가한 활동에 대해서 면접에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정말 곤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혹시 운동 동아리나 활동적인 동아리는 하지 않았냐고 여쭤보셨을 때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입이 먼저 움직여 버릴 수 있어요. 이때를 주의해야 돼요.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증빙이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과도한 거짓말이나 MSG는 정말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극단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헉 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단어로는 최악, 죽고 싶다, 별로다 이런 단어들과 너무 드라마틱한 단어들은 최고, 제일, 유일 이런 단어들이요. 면접에서 말을 할 때는 너무 강력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설득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최악, 최고, 제일, 유일 이런 단어들은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면접관들이 느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답변을 할 때 단어 초이스를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무조건 첫 번째 안이 최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는 첫 번째 안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문장의 뉘앙스가 다르죠. 가급적이면 극단적인 단어 선택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타당하다, 적합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말할 때도 듣기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면접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면접 끝나고 후회가 남았어요. 아, 이렇게 더 잘 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땐 생각이 안 났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면접 장면이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떠올라서 잠에 못 든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위를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면접은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나 미련이 당연히 남기 마련이죠. 그래서 면접을 끝내셨다면 잘 보셨던 못 보셨던 일단 그 면접 시간은 지나갔으니 마음속에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음 결과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보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다면 제가 부지런히 준비해 볼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